27살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선택해서 만난 거잖아요. 근데 이제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선택하는 게 무서워요. 선택이 두렵다. 아까 27% 법칙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죠. 27분. 그래서 제가 이제 정윤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선택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. 그때 정윤 씨가 했던 말씀이 이제 대안을 만들어 둔다. 이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선택이 두려울 때 대안을 만들어 둔다였는데 이게 이제 민지 씨 질문으로 다시 접목을 하면 그러면 연애를 할 때 대안을 만들어 둔다. 이제 그 얘기는 아니었겠죠. 어쨌건 자 선택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? 대안을 만들어 둔다. 또 일단 지르고 고쳐나가요. 난 지르고 고쳐 나간다. 그럼 결혼하고 그걸 고쳐 나간다. 그럴 수도 있지. 이게 제일 뭔가.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똑똑하다 너 되게. 진짜. 선택이 두렵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심플하게 말한다 그러면 유림님의 대답이 정답이에요. 정답인데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선택이 두려워진 이유를 다시 찾아야 돼. 그러면 선택이 두렵다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그 위로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.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그냥 놔둔 상태예요. 그러면 보통 선택이 두려운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, 상처라면 상처, 어쨌건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. 그 충격이 누군가 봤을 때는 야 뭐 그런 걸로 충격 먹냐? 바보냐?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. 근데 나는 어쨌든 그런 충격을 먹었어.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들판에서 사자를 만나면 충격이지만 누군가는 왜? 아니 사소한 충격 먹은 거 상상했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. 나중에 먼저 들어봅시다. 들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충격이겠지. 거기서 막 맞서 싸우고 사자랑 맞서 온몸이 막 갈갈이 찢겼어. 이것도 상처야. 근데 매일 집에 왔을 때 집에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엄마가 뒤를 안 들어보고 응 했어. 이게 10년이 쌓였어도 상처일 수 있겠지 누군가한테.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처음에 접근해야 되는 게 결국 이것도 세 가지 단계로 흘러가거든요. 하나는 인지한다, 이해한다, 그 다음에 도전한다예요. 이 세 가지야. 그냥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스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전문가에서의 역량인 거지. 이게 바뀌진 않는다고 보면 돼요. 그러면 첫 번째, 내가 왜 선택이 두려울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. 그러면 두려웠던 사건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사건 혹은 뭐 그 긴 시간 동안의 뭐 시련 아니면 뭔가 두려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왜 두려울까를 찾는다. 그 다음에 찾았어. 그 다음에 도전이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은 본인을 위로하는 시간을 거쳐야 돼. 그 위로하는 시간은 일종의 기부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그 기부스는 너무 오래 차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. 기부스를 적당히 차고 그 다음부터는 도전이지. 즉 기부스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도전한다? 그러면 또 반동이 부러지는데 더 약해지는 거지.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성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생긴 상태에서 이성을 막 만나는 것으로 푼다. 그러면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묵혀놨던 그 마음 이 조직 안에 걔네들이 썩어버리는 거지. 걔네가.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본인이 좀 이성 관계를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뭐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뭐 본인이 믿을 만한 꼭 애인이 아니고 이성 친구랑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좀 다른데 좀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도전해 나가는 그게 좀 필요해요.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개인한테 이걸 해주는 거는 심리 상담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돼버리면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심리 치료사가 전문가면 잘해주겠죠. 근데 전문가인 심리 치료사보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심리에 대한 뭐 헛똑똑이 이런 심리로 막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 난 이만큼 위로했어. 그래 이제부터는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. 그래서 심리 치료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.
그래서 일단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. 그러니까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식은 내가 왜 상처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고 그 다음은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인 거예요.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상처 나갖고 기부스하고 풀고 여기 이거 짚고 걷고 막 하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여기에 이제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지. 더 여기를 써야 되고 그러면 본인은 이제 기부스를 한 시간 동안에는 위로를 해주고 좀 연애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좀 지내는 시간 이게 없으면 그 상처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. 이 시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거기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 튼튼하게 만드는 건 힘들지. 그러면 근데 남들이 들으면 웃겠어요. 근데 남들이 들으면 뭐 저런 분이 왜 저런 두려움이 있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. 누구나 있죠 그런 거. 그렇지. 그러니까 본인을 위로해주고 도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또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긴 해요. 누구나 한 방에 연애해서 한 방에 결혼하고 그런 경우는 요즘에 없잖아요. 그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고 두려움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무시당할 건 아닌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있다고 해서 약하게 보고 작게 볼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해. 그리고 나는 충분히 위로받아야 돼.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지. 그 두려웠을 때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. 내가 뭐 좀 면접으로 비유를 하면 내가 대기업에 면접을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. 그런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에 면접을 보면 대기업보다 여기가 훨씬 작으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은 대기업에 안 가고 방금 말했던 자기가 싫어하는 기업에 그냥 싫어하는 기업만 지원해. 그리고 떨어진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저 기업은 내가 원래 싫어했어라고 해요. 그리고 만약 붙잖아요. 계속 원망하면서 거기 다녀. 찌질이네요, 찌질이. 찌질이가 돼요. 두려움은 그렇게 만들지 사람. 일부러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둬 버려. 이성을 만날 때도 똑같아져.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자꾸 찾게 돼. 하자가 있는 사람은 쫓고. 왜냐면 그 사람에게 까여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거를 더 추구하게 돼. 이런 거는 비슷한 거로 여러 가지가 많아요. 요즘에 영화 같은 게 엄청 많이 막 나오잖아요. 암도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재미없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. 빨리 보고 하드를 비워야지 생각해.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. 재밌는 영화는 자꾸 아껴둬. 점점 쌓여가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. 그런 거 있죠. 좋은 화폐는 다 짱박아 놓고 나쁜 화폐만 유통되는. 세상에 그럼 나쁜 화폐만 쌓여가는 거죠. 나쁜 화폐만 모이는 거죠. 인생이 나쁜 화폐로 가득 차고 있는 거죠. 다 그냥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? 아니야 없어요.